1화밖에 방송이 안 되는데요. 정의의 모습 상당히 강렬합니다. 캐리어를 끌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안 맞아줬다고 해서 벌써 배신당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고 있거든요. 머릿속에 벌써 이미 경수는 자기 사람이라고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의와 같은 사람이 나는 솔로에서 꽤나 여러 번 나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왜 이러한 사람들은 왜 사랑을 먼저 하기보다 소유를 먼저 하려고 하는 걸까요? 자,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께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기 첫 화, 보리고기 같은 가장 재미없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화이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정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방송이 되고 나서 그녀가 방송상에서 했던 말들, 거실에서 대놓고 경수에게 관심을 준다거나, 영숙으로 추정되고 있는 여기 앉아 있더라고요. 추정되고 있는 사람과 함께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나 텐션이 낮아지는데, 미리 보기에서 그 인터뷰하는 장면에서 바람피는 남자친구를 보는 느낌이다. 저는 지금 이 장면을 정이 혼자서 원맨쇼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먼쇼죠. 정수는 처음에 정수가 알아보다가 영수가 알아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이 솔로나라에서 자연스럽게 자유롭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영숙이 경수를 먼저 불렀거나요. 어떤 방향이든 간에 정의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인터뷰상에서만 할 얘기를 지금 이 밥을 먹으면서도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얘기를 던져버린단 말이죠. 나 질투심 난다. 나는 질투의 화신이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자, 그럼 뭐겠습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가 돌게 되고 뭉치게 되면은, 자, 저번에 30기라든가 아니면 내 30기 때 이때 이 장면이죠. 우리 옥순이 부르니까 영자만 나가고 남은 사람들은 이제 순자가 뭐 불쾌해 라고 하고 있고, 옆에 있는 정숙이 빵 터지고 있는 30기 때 여기서 이제 현숙은 컴다운 하고 있는 거꾸로지나게 생겼어요. 자연스럽게 정인가 이런 식으로 여자들 앞에서 기세론잡을 하게 되면 나머지 5명은 다 똘똘 뭉쳐갖고 영숙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시각이 형성될 수밖에 없고, 이제 그것이 이제 최악으로 굳어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 4개 12기 글로리즈 사태가 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때도 장난이 아니었죠. 기분이 안 좋았던 사태였는데, 그렇게 우리는 정의를 보면서 뭔가 쎄하다 라고 했을 때 그 느낌은 단순히 그녀가 감정이 솔직하다는 것이 아닌, 은연중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다른 자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그렇게 판세를 만들어서 내가 경수라든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이어지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과 안 되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심보가 보이기 때문에 다들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느끼고, 실제로도 몇몇 커뮤니티에서 그렇게 정이 조금 뭔가 이상한데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자, 본인이 이제 그 순간적으로 독일에 갔을 때 그 사진, 그리고 뒤에 있는 그 서양인 남자가 이렇게 찾고 있더라고요. 독일인 남자 친구라고 추정되고 있는. 자, 그것이 남자친구도 아니면 그냥 장난삼아 이제 했든 어떻든 간에 굳이 이런 사진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남들을 검수를 했겠죠? 제작진한테 보여주기 전에. 자, 지금 나는 솔로 21기 러시아 정숙이 했던 비슷한 실수를 지금 31기 정의가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러시아 정숙도 비슷한 상황이었죠. 왜 갑자기 방송에 나온 걸까? 뭔가 이상한데? 라고? 왜 자꾸 A라고 얘기해놓고는 왜 B라고 행동을 하냐? 왜 내로남불이나 모순 같은 행동을 하냐라고 비판을 받았죠.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면 내가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를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암시를 주거나 해서, 어릴 때는 나도 그냥 혼자 사는 게 좋았고 굳이 내가 결혼할 필요가 있었나 싶었는데 생각이 지나면 좀 생각이 바뀐 것 같다 라고 얘기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끝날 일이 계속 이제 번져버린 거죠. 그러니까 서양인 남성과 연애를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냥 담담하게 밝히는 것과 굳이 사진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굳이 이런 거를 왜 자꾸 앞으로 새로 이렇게 연애할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찝찝하게 왜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할 만큼 타인을 배려하거나 전체적인 분위기, 어떻게 보면 시청자들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다 같이 앉아 있는 거잖아요. 시청자도 이제 13번째 시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기 앉아 있는 건데, 보는 우리까지 불편하게 만든다는 거죠. 사진을 좀 선별하더라도 이런 사진을 보낼 게 아니라 졸업한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하면서 찍었던 사진들, 어느 정도는 다른 사람을 좀 배려할 수 있는 사진을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새롭게 시작하려는 상황에서 옛날 연애 경험을 연상할 수 있는 사진을 이렇게 들이댄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배려하지 않는 게 아닐까. 그리고 그것이 그녀의 성격으로 굳어지게 되면서 이런 식으로 질투심을 드러낸다거나, 경수가 캐리어를 끌어준 것에 대해서 약간은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 섣불리 단정을 짓고, 뭔가 본인이 안 좋아해도 상관없는 사람을 좋아한 것이 아니라 당연히 경수는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 날 안 좋아하냐 식으로 약간 좀 적반하장 식으로 방송상에서 나오지 않을까 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냥 캐리어 인연이잖아요. 말 그대로 캐리어 인연이고 같이 마중을 나갔기 때문에 들어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나는 솔로 좀 덜 본 거 아닙니까? 우리 30기 영화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나는 이제 뭐 17기 3화인가 4화밖에 안 보고 나왔다. 멍깡으로 그렇게 나온 건지 몰랐는데 실제로 이 아저씨는 깡이 되게 셌죠. 지금 바로 마찬가지로 같은 깡으로 지금 덤비고 있는 건 아니니까 최소한의 분위기라든가 내가 캐리어를 끌어준다고 해서 꼭 잘 되는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전 기술을 통해서 충분히 학습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정의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 사람 그럼 여기 왜 나온 겁니까? 이거 진짜 출연하는 목적이 연애를 위한 거에 나온 건지, 아니면 늘 나갔던 수많은 빌런들의 계보에서처럼 이제 땡플런서를 노리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땡플런서 쪽을 의도적으로 해서 나왔을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방송상에서 나오면 많은 혜택이 오거나 많은 주목을 받는다는 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바탕으로 정말 이제 집요하게 본전까지 이제 뽑겠다, 여러모로 논란을 일으켰던 자, 이싹이 옥수님이나 지금도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신 뭐 이야기 영수, 혹은 처음에는 좋은 이미지였으나 지금은 이제 뭐 본인도 연프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는 인터뷰 내용 등을 바탕으로 여러모로 욕을 먹고 있는 28기 광수 등 이런 느낌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어느 정도 설계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쁘시겠지만 설계를 했다는 거는 내가 이 방송에 나와서 그 이후에 이걸 바탕으로 뭘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고,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자기가 외부에서 어떤 이미지로 비춰질지를 계산할 줄 안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정의의 모습은 이걸 설계했다기보다는 너무 생각 없는 거 아닌가 싶은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즉 저는 관심은 많아, 뭔가 여기 나오면 내가 유명해지지 않을까 정도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진짜 정교하게 냉정하게 이렇게 판을 짤 것 같진 않아요. 오히려 판을 못 짜서 지금 난리예요. 앞에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분들은 너무 실제의 모습과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괴리가 너무 크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영수도 뭐 자기소개할 때는 뭐 나는 다 받을 수 있니, 뭐 자녀가 있는 사람인데 다 괜찮니, 발표할 수 있니 라고 하지만 막상 영수과 이순이 데이트에서는 난 거기까지 깊게 생각을 못했다 라고 하는 모순적인 말을 툭 내뱉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진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처럼 그 겉과 속의 이 괴리라든가 모순이 상당히 크고, 그리고 그 모순을 굉장히 정교하게 가리는 경향이 있는데 정의는 너무 서툴러요. 오히려 그녀는 계산을 너무 안 해서 문제예요. 욕망이 없진 않을 것 같아. 근데 그 욕망이 있은가 없은가는 별개로 그것은 어느 정도 사회에 나가면 포장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다른 사람과 함께 있을 때는 자기 감정도 드러낼 줄 알아야 되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영숙이 앞에 있는 거 봐서는 지금 이제 경수를 영숙이 부른 것 같죠. 자, 그런 상황에서 참지 못하고 순간 이제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뭐 질투신나네,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운되네, 이런 얘기를 이제 툭 한다는 것 자체가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분들과는 조금 괴리가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지점이긴 합니다. 그럼 이 제 설명을 듣고 여전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그러면 너무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행동하면 욕을 먹는다는 걸 알 텐데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라고 하실 텐데요. 제가 이 연애 프로그램, 특히 나는 솔로를 비롯해서 나는 솔로 같은 경우는 20기 때부터 쭉 봤고, 다른 연애 프로그램들을 보면서 느낀 바가 있다면 그만큼 인간은 좋게 말하면 인간적이고요, 좀 안 좋게 얘기하면 좀 생각이 없는 경향이 있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이 툭 얘기를 해요. 자, 이전 기스에 나왔던 뭐 영호라든가 영숙이라든가 현숙이라든가 광수, 영자, 상철, 이런 사람들 모두 짱구를 굴렸을까요? 저는 이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의도한 것 같진 않아요. 그런 빌런으로 의심되고 있는 행동들이나 그런 게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다만 그 정의님은 그 한계의 지점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큰 것 같고, 또 플러스 제작진의 의도도 들어가 있어서 더욱더 한계적인 부분들, 인간적인 부분들, 결점 있는 부분들이 더 크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제가 이전 화를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왜 경수가 몰표를 받았느냐, 그가 그만큼 몰표를 받을 만큼 일부러도 훤칠하고 인물상도 좋은 것도 있지만, 그러나 몰표를 받을 수밖에 없게끔 제작진이 간접적으로 판을 짰다고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마찬가지예요. 왜 정의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마지막에 나와서, 그리고 각종 방송이라든가 막 자기소개 끝날 즈음 다들 이제 막 자기소개한 장면, 인터뷰 장면 보면서 재미없어 빨리 좀 넘어가지 라고 했을 때 갑자기 우리 정의가 딱 등장을 해서 이 강렬한 신스틸러적인 장면들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여기서 외적으로 상당적으로 많이 몰리고 있는 영숙을 처음에 박아갖고 시청자들이 눈이 번쩍 뜨게 하고, 시청자들 하여금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일련의 여자들을 쫙 보여준 다음에 다시 이 느슨했던 긴장감이 마지막 가서 마지막은 이제 빌런으로 추정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을 딱 채움으로써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게끔 하겠다고 생각을 해요. 비슷한 기수들, 이전 기수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오히려 외적으로는 가장 많은 남성들에게 관심을 받았던 30기 영자. 왜 영자 때 넣었을까요? 충분히 옥순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외적인 것만 놓고 봤을 때. 물론 이제 실제로 방송이 진행되면서 아니구나, 영자가 맞구나 의견이 바뀌긴 했는데, 제작진이 이름을 명명을 부여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서 넣기도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때 가장 넣는 것이 안전하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영자는 굉장히 독특한 행동을 보이면서, 만약에 영자가 아니라 진짜 현숙이었다면 마지막에 이제 각인이 되면서 어마어마하게 욕을 더 먹었겠죠. 즉 보통은 이런 식으로 영자 아니면 중간에 넣거나, 아니면 그 뒤에 약간 독특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 뒤에 옥순을 넣거나 현숙을 넣어서 조금 중화하는 경향이 있다면, 지금 31기처럼 마지막에 가서 이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 경우가 바로 나는 솔로 26기였습니다. 자, 이때 옥순님도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죠. 그리고 나서 바로 현숙을 붙여줌으로써 극과극으로 대비되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1화 때부터 시청자들은 자연스럽게 몰입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이제 좀 자기소개 끝날나 보다 하면서 막 이제 다들 꾸벅꾸벅 졸고 있는 참에 옥순 보면서 더 졸리네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참에 마지막에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얻었던 현숙을
옥순이 아니라 현숙이 딱 넣어버리면서 막 졸리고 있던 시청자들 눈이 이제 번쩍 떠이면서 뭐야 왜 현숙이 이렇게 괜찮은 사람이 외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나온 거지? 라고 하는 효과를 일으킨 것처럼 지금은 반대로 뭐야 왜 이렇게 독특한 왜 이렇게 욕을 먹을 사람을 왜 넣은 거야? 라고 눈이 이제 번쩍 뜨게 만든 것이 아닐까. 그리고 누구를 현숙에 넣을지, 누구를 정의에 넣을지, 누구를 영숙에 넣을지를 제작진이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나는 솔로가 사실은 촬영이 시작되고 난 순간부터는 리얼 버라이어티지만 그러나 그 리얼 버라이어티가 이루어지기 위한 기반은 거듭해서 제작진이 설계를 하고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그냥 출연진들 모아갖고 랜덤으로 6명 뽑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보면 영수는 영수상, 현숙은 현숙상, 정의는 정의상이라고 해서 패턴이 이어지잖아요. 지금 31기 정의도 마찬가지죠. 초반부터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줬던 22기 정의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였죠. 굉장히 공통점이 있다면 굉장히 대가 세요. 이거는 어느 정도 저는 설계했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인물들을 여기에 넣어야지 이렇게 상당히 대가 세거나 좀 고집이 센 사람들을 넣어야지 마지막 부분 가서 7명이라고 하는 시선이 분산될 수 있는 그 시점에 시선을 묶어놓는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역설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정의가 말하고 있는 게 말과 행동이 다른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저는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일치한다? 필터링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솔직하게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래서 지금도 영숙도 이 보통 성격이 아니잖아요. 지금처럼 만약 경수가 뒤따라 나가는 거 봐서는 경수가 불려 나갔다. 즉 영숙이 경수를 불렀다는 게 맞다는 전제하에 그리고 지금처럼 이 미리 보기에서 영숙이 지금 대화하고 있는 그 데이트 상태가 좀 옷 스타일이 비슷하죠. 이 경수라고 하는 전제하에 보게 된다면 정의가 경수를 좋아한다는 걸 알면서도 영숙은 집요하게 이런 식으로 먼저 찾아가서 대화하고 넌 내 거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다거나 미리 보기 때요. 땡땡님을 흔들기 위해서 나온 거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경수로 추정되고 있는 이 사람이 영숙이 이런 흔들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말을 딱 듣는 순간 그 경수 특유의 동작이 나오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요. 영숙이 그 말을 딱 던지는 순간 흔들기 위해서 나왔어. 손이 탁 무릎으로 가요. 이게 경수의 특징이에요. 이게 경수만이 고유한 바디랭귀지거든요. 다들 인터뷰 때 장면 보시면요. 남자 출연자들은 전부 다 양손을 요 탁자 사이로 이렇게 놔요. 그래서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도 좀 신체 언어가 안 보여갖고 좀 애먹었는데 자 가령 이런 식으로 강수도 그렇고 대다수 출연진들은 이 손이 안 보여요. 그리고 저도 발이라든가 남 PD의 표정으로밖에 어떤 인터뷰 때 출연진들의 감정을 읽을 수밖에 없었는데 경수는 이런 식으로 손이 내려갑니다. 제가 강력하게 이 사람이 경수가 아닐까라고 추정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영숙의 도발에 쉽게 넘어가는 모습도 그렇고 여러모로 정의가 너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아서 플러스 필터링을 하지 않아서 빌런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너무 이미지 메이킹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의의 이런 모습들 방송상에서 질투심이 나요. 내 건데 왜 바람 피고 앉았어 라고 하는 그 부분들이 거슬리고 툭 튀어나와 보이고 훨씬 더 다른 출연진들에 비해서 약간 꺼끌꺼끌한 느낌을 주는 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은 사실 우리 용담씨랑 좀 비슷하기도 해요. 나는 솔로 사랑 텍스트다 민박 13기에서도 용담은 너무 솔직하게 자기를 드러내잖아요. 다른 사람 신경 안 쓰고 우리 시대의 핵장구를 잘 굴리는 이 국가 앞에서 너무 적나라하게 자기 감정을 표현한 것도 그렇고 또 미묘하게 나는 상철하게 관심 있다고 해서 제가 제일 무섭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 백합의 코토를 열심히 뽑는 것도 그렇고 여러모로 저는 정의가 용담과 비슷하고 확실히 사회생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깔끔하지 않다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정의의 모습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1화라서 제가 확정적으로 답을 드리기 어렵지만 1화 때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 말씀드릴게요. 그렇다면 매니아님, 정의의 행동은 이 진정한 진심이 맞습니까? 이거 약간 일부러 과잉되게 어필하고 의식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왜 저렇게 경수에게 빨리 감정이 붙은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정의가 그렇게 스스로를 숨길 생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불이 붙고 이렇게 쉽게 그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덤벼든다고 생각을 해요. 이는 용담과도 좀 비슷한 부분이 있죠. 용담도 마찬가지였죠. 실제로 경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고 우선 좋아하고 보는 거야. 우선 덤벼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비슷한 모습이 최근 기스에 나왔죠. 30기 순자님 우선 좋아하고 봐. 우선 찍고 봐.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따라준다고 순간 영철이나 상철에게 갔다 왔다가 영철에게 한 소리 듣고 쭈구리 되는 것도 비슷해요. 즉 자기가 느끼고 있는 감정이 순간적으로 정의 입장에서는 그 세계 전체가 돼요. 그렇게 몰입하고 몰두하는 건 좋아. 우리 시청자들도 참 보기 좋거든요. 또 이번 기술을 재밌게 할 분이 나네라고 하는 건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쉽게 빠져들기 때문에 즉 그 감정을 지탱하고 있는 호감을 지탱하고 있는 이 대가 말뚝이 줄기가 감정이라고 하는 말뚝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와가지고 이걸 걷어차버리거나 아니면 본인이 이제 딴 거로 바꿔버리게 되면 휙 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경수랑 정의가 잘 됐다 해봅시다. 근데 갑자기 정의가 딴 사람한테 가. 딴 사람한테 한눈을 팔아. 그러면 굉장히 황당하겠죠? 솔로지오5에서 민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서브 채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민지에 대해서 지금 승희라든가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가 내가 좋아하기 때문이야 하는 이유 하나만이라면
만에 하나 다른 사람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기둥은 쉽게 무너질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로도 우리 민지 씨는 갑자기 후반에 수빈 씨한테 드리프트를 쳤다가 또 한 소리 듣고 결국 승일과도 잘 안 되는 애매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 것처럼 이러한 정의의 행동은 자기 감정이 탁 올라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어떤 감정인가 그리고 이 감정을 내가 표현하는 것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지는가 등 좀 한 발짝 물러서서 한 발짝은 템포를 쉬고 들어가는 것이 아닌 내가 좋으니까 상대방도 날 좋아해야 되라고 어떻게 보면 상대방을 진짜로 좋아하는 것이 아닌 그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의 열정이 붙고 불이 붙고 이 어떤 생명의 충만함을 사랑의 충만함을 느낀 자기 자신과 사랑에 빠진 것은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지점이기도 해요. 즉 그녀는 어떻게 보면 아직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준비는 안 된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사랑은 자기 포기에서 시작되는데 지금은 자기 충만에서 덤벼들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그녀가 이미지가 1화 때부터 벌써부터 꼬이기 시작했고 동시에 제작진도 그녀가 그렇게 덤벼들 거라는 것을 충분히 인터뷰 등을 통해서 파악을 했다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아침 드라마를 욕하면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정의의 솔직함은 방송상에서 강렬한 몰입감을 가져다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출연자들이 은근히 이 짱구를 잘 굴릴 것 같거든요. 그나마 조금 아직까지는 나은 모습이 있다면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대놓고 얘기한 정숙님 정도가 조금 괜찮을 뿐 지금은 1화 때만 해더라도 경수를 선택할 정도로 어느 정도 사람 보는 눈이 최소한에 있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 모두가 다양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집요하게 욕심을 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조금씩 이 빌런의 기질을 각자 드러낸다고 보고 있어요. 그나마 그 중에서도 냉정하게 이해타산을 따지면서 내가 저 남자를 얻어야 내가 이득이다. 내가 시집 잘 갔다. 내가 저런 남자랑 연애를 해야 한다는 걸 다른 사람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자랑할 수 있다 라고 짱구를 굴리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감정 그 자체를 덤벼드는 약간 순자 같은 느낌? 욕을 먹더라도 30기 순자 욕심 인정하고 욕 먹더라도 유치하고 불완전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난 덤비겠습니다 라고 했던 그 순자의 모습과 좀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리고 자연스럽게 우리도 순자의 30기 순자 때도 욕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랬지. 우리도 어렸을 때는 진짜 외모만 보고 잘생겼다 싶으면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덤벼들었다가 코 한 대 쥐어박히고 정신 차리게 되는 것처럼 지금 정의도 다시 한번 그 경험을 하지 않을까. 정신을 차리고 안 차리고는 좀 이제 별개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애사를 가장 투영하기가 좋은 사람이 바로 정의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은 지금 구도가 영수와 30기 순자의 구도로 좀 흘러가고 있긴 해요. 그리고 제가 여러모로 이번 그 31기는 좀 26기를 많이 참고하거든요. 네, 영호에 대해서 짝사랑했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았고 결국에는 진짜 자기와 맞는 사람을 찾게 되어서 결혼을 한 26기 현수님의 길과 조금 유사하지도 않을까라고 보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때도 현수님도 굉장히 솔직했잖아요. 자기 감정에 대해서 영호무쇠라고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러한 정의 깽판만 치지 않다면 저는 조금은 비판하면서도 조금은 좀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얼마나 좋으면 저렇게 행동을 할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자, 이상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번 시간 정의님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1화밖에 안 됐지만 정의님을 비롯해서 출연진님과 제작진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소중한 후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 그리고 세계의 이면을 구조적으로 해석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 함께하였습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정의를 보면서 우리가 결국 보게 되는 건 단순히 누가 이상하냐 누가 문제냐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충분히 알기도 전에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에 압도가 되어서 그것을 관계의 진실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정인님처럼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이야기, 자신이 만든 상대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애든 인간관계든 어쩌면 가장 위험한 것은 감정이 단순히 크다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너무 빨리 확신하고 너무 빨리 타인에게 밀어붙이는 그 태도, 그 속도이지 않을까요?